장묘풍수 제19편 명당 소멸과 대통령 묘지예요. 대통령 묘지는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100이라면 현재 대통령님의 묘지는 50으로 보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지상 조건이나 지하 조건, 표준에 많이 부족해요. 대통령 묘터를 정하는 거 저한테 입지 선정하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잡을 자신이 있습니다. 지하 시스템 설계 제가 확실하게 풀어낼 자신이 있어요. 그럼에도 지하 시스템 엄청나게 부족하게 모셨어요.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쪼개기해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묘형도 마찬가지예요. 부조와 투성이에요. 그런데 모르시는 것 같아요. 대통령 묘지는 적어도 1로서 풀어내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식 표준을 많이 붙여드려야지 돼요. 대통령이기 때문에. 상설도 마찬가지. 상설은 완전 엉망입니다. 배수비는 고려조차 하지 않았어요. 제가 후하게 주어서 50인 것 같아요. 이 부분 제가 나중에 쪼개기해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오늘의 주제입니다. 명당 소멸과 갈등이에요. 왜 하필 대통령 묘지를 통해서 명당이 소멸됐고 그로 인해서 갈등이 생겼다고 말하고자 하느냐. 이 부분 꼭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대통령 묘지가 명당을 소멸시키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관찰건데 대통령 묘지가 관련 없다고 할 수 없겠어요. 대통령 선거철만 되면 많이 이 문제가 대두되었고 실제 대통령 선거에 영향도 미쳤어요. 그로 인하여 이슈가 많이 되었고요. 그것이 우리 나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대통령 묘지를 통해서 설명드리는 게 바람직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그러기로 했어요. 저는 당분간 이런 기준으로 설명드린다고 설명드릴게요. 다만 앞으로 이런 설명이 필요 없을 때는 이 설명은 생략합니다. 그렇지만 당분간은 할 거예요. 제 이야기 영토는 일본부터 인도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말 하다가 인도 말 할 수 있고요. 또는 태국 예를 들었다가 중국 예를 들을 수도 있고요. 또는 대만 예를 들었다가 싱가포르 예를 들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영토의 경계는 이렇게 꽤 넓어요. 이야기 범위는 무교 이야기했다가 민속문화 얘기했다가 불교 얘기했다가 음양명 얘기했다가 도교 얘기했다가 아니면 뭐 제사 이야기했다가 이 부분도 한국 문화나 한국 음양, 한국 무불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부터 인도까지를 이렇게 무작위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토도 넓고 범위도 넓죠. 그럼에도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예서에 없으므로 도서관에도 없고요. 박물관에도 없어요. 그러나 현장에는 확실하게 있어요. 어떤 현장에? 장례 풍수 묘지 현장에 있어요. 이 현장은 우리나라만 예를 들질 않을 거예요. 일본부터 인도까지 예를 들 거예요. 그래서 주장하는 거예요. 현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그럼 설명 이어갑니다. 오늘은 명당 소멸과 갈등이기 때문에 여기서 명당은 몸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몸체로부터 똑같은 기가 생겨나도 똑같은 자손한테 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때 전해질 때 권력도 같이 전해지거나 돈도 같이 전해져서 명당에 모시면 대통령도 될 수 있고 부자도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풍수 기본 핵심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 국민 60%가 완벽하게 공감하고 왔어요. 제 생각에는 1970년대, 80년대까지 그렇게 온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조선 700년이기 때문에 조선 전기에는 조금
뭐 시작 단계라서 그러지 않은 거 중기서부터 1970년대까지는 완벽하게 그렇게 왔어요. 동네마다 직원이 2명에서 3명까지 있었으니까 장례가 발생하면 우선 직원 선생님 모셔서 묘토를 잘 잡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래야지만 자손이 부자 되고 출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랬었어요. 제가 장례를 한참 활발하게 할 때도 장례 발생하면 직원 선생 모시는 일이 중요했었어요. 나머지는 다 일꾼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권력 나고 돈 나는 것이 묘지가 아니라 나의 노력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파트를 사야 돈 나오고 주식 사야 돈 나오고 내가 공부해야 권력 갖는 거예요. 이렇게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노력을 묘지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묘지가 관시 바뀐 거예요. 묘지 상황이 완벽하게 예전과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효자다, 불충하다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묘지가 달라지기 시작하니까 장례도 달라져요. 장례도 예전에는 어느 정도 신심 있게 고인 의지에서 잘 모시고 가서 명당에 잘 누워드려야지 자기들이 돈도 벌고 권력도 생기는 거니까 그렇게 관심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장례도 허스름하게 가는 쪽으로 분위기가 바뀌고 있어요. 저가 장례, 100만원짜리 장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저는 엄청난 위기 상황이라고 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에서 그래요. 저는 이렇게까지 보고 있어요. 명당이 소멸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데 현재 2022년 대통령 선거 기간의 상황도 그로 인한 갈등으로 봐요. 소멸로 인한 묘지 환경 변화나 장례 환경 변화도 그런 것으로 봐요. 그러나 최고 큰 타격은 장례나 묘지 분야라고 봅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나 IMF나 아니면 팬데믹에 이런 파트별 위기 상황이 동시에 불어닥친 그 정도 급으로 장례나 묘지 분야는 슈퍼 버블이 닥쳤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컨대 1970년도까지는 그나마 풍소가 국민 마음에 안정감 있게 자리 잡고 있어서 왜 그러냐면 약 700년 동안 그렇게 왔기 때문에 안정기였었는데 비교적 대통령 선거 때도 진짜 명당이 좋다면 저분은 조상님이 명당 자리에 있어도 대통령 되는 것도 어느 정도 국민들이 한 60% 내지는 50%가 공감해줬던 그런 시절 분명히 있었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그 안정기가 이제 소멸되고 풍소 소멸과 함께 지금은 과도기예요. 과도기니까 혼란한 상황이죠. 대통령 묘자리 관련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통령 묘토에 관련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참고 이상입니다. 이때까지는 명당 풍소가 완벽하게 유지되었고 또 풍소 학파 모두 기풍소 수풍소로 포함해서 박정희 대통령 묘지에 가서 한두 마디 안 하신 분 없어요. 다 했어요. 저도 박정희 대통령 묘지 여러 차례 방문했고 저는 저 나름대로 개선한 부분도 있어요. 기여한 부분도 있어요. 그때 우측 동행하기 전에 제가 대통령 묘지라면 최소한 독립소출을 해야지 되는데 왜 좌측 통행이라고 써 붙였냐 이건 잘못된 거라고 해서 개선된 바 있고 대통령님 묘지의 상설이 묘형이 사실은 말도 안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 묘지는 대통령 묘지로서 묘형이 설계가 잘못됐어요.
방형 쌍분인데요. 방형 쌍분이 사실 우리 민족에게 올바르게 적용되려면 방이 3개가 구성되어야지 돼요. 방이 2개면은 사실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묘형은 조선묘형, 방은 고려, 뭐 이렇게 시대적으로 안 맞고 여러 가지 부조화가 이루어졌어요. 또 앞에를 오픈시켰다든가 단구성도 잘못됐고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대통령 묘지는 전체가 잘못됐어요. 그나마 조금 한두 가지 맞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전체를 보면 다 잘못됐어요. 어쨌든 이 부분에 저도 기여하고자 노력했어요. 그렇지만 그냥 일하는 측면에서 대통령 묘지를 만들다가 보니까 별 그렇게 관심이 없으셨는지 전문가가 필요치 않으셨는지 그렇게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당 풍수는 확실하게 유지되었던 그런 측면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김대중 대통령님 당선 시까지도 유지가 확실하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이때 김대중 대통령 이때 출마 당시 2천장 했어요. 이 부분이 이슈가 상당히 됐었어요. 그래서 대통령 됐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 이게 우리 국민은 어떤 심리가 있느냐면 묘터가 좋다면 진짜 대통령 날 자리라고 믿을 만한 분이 말하면 일단 마음에 그쪽에 의심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문화가 약 700년 가까이 우리 이 민족에게 골고루 안정감 있게 한 마음으로 왔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대통령님 당선 시까지도 완벽하게 유지됐어요. 여기에 뭐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대통령 때부터 소멸조짐이 있었어요. 김영삼 대통령님도 사실 묘지 조성함에 있어 산신제도 지내시고 유명 직원 모셔서 명당 묘지에 부합되도록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멸은 그때부터 시작됐어요. 저도 김영삼 대통령 묘지 이를 조사를 참 여러 번 했어요. 제 나름으로는 개선 방향도 찾아보고 여러 가지 했어요. 그럼에도 소멸은 그때부터 저는 시작되었다고 봐요. 소멸이 전적으로 확산된 부분은 그쯤에서 장사법이 개정되고 개정되면서 정부에서 전국이 묘지 강산이라면서 관에서 홍보를 어마어마하게 했고 화장 장례 정책으로 유도를 했어요. 이 유도하고 묘지 강산이라면서 화장 장례 정책으로 유도했는데 이때 결정적인 건 이거예요. 개신교하고 천주교죠. 천주교는 교구마다 당신들 묘지가 다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을 수용했어요. 이것이 엄청난 계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분이 엄청난 동기부여가 됐어요. 직접 봉안당을 운영해서 화장 수용하고 우리 봉안당 운영할 거야 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기로 각종 풍수학파들이 화장하면 무효무득해서 감흥이 없다고 손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명당은 우리나라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딱 손들고 포기해버리는 거죠. 자기들이 벌써 소멸을 시인해 버렸어요. 그렇게 명당에 모시면 돈 나고 권력 난다고 주장했던 그 풍수학파들이 이쯤에서 그렇게 선언해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나라는 시체실 장례, 영양실 장례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허가해주면 안 된다. 영업을 제한해달라고 전문 장례식장 측과 병원 장례식장 측이 갈등이 심했어요, 이때. 저도 장례식장 대표로
여러 번 참여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때 상황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 장례식장 합법화 되었어요. 이쯤에서. 그렇기 때문에 영안실 장례가 용인되어 버렸어요. 영안실 장례 사실 풍수가 소멸되지 않았더라면 영안실 장례가 계속 성공했을까? 사실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봐요. 풍수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 대상 몸체가 중요하지 않은 시점이 이 시점인 거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풍수에서도 중요하지 않다고 화장하면 무야무적하다고 손 들어버리고 다 이렇게 바람이 딱 불으니까 영안실 장례가 그렇게 이상해 보이지 않았어요. 국민 눈에도. 그러면서 결정적인 건 이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래도 조금씩 남아있던 풍수가들이 그래도 목소리를 내보려고 발버둥 하던 시즌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노무현 대통령 묘지는 사실 풍수적으로 대통령 자리다 이렇게 말하기는 사실 동네 직원도 그런 말을 못할 정도로 평범한 자리입니다. 그 봉화마을에서 대통령님 묘지, 봉화마을 그 자체가 평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 당선 뒤졌죠. 반대로 낙선된 분들은 명당 토록 2,000장을 해서 명당 조건이라는 그런 우리 국민이 주었던 그 사랑스러운 그 부분에 신뢰를 얻고자 엄청 노력했어요. 명분을 가지려고 이해창 아니면 이인재 두 분은 2,000장 했어요. 그때 당시. 예, 저도 이해창 예산, 이인재 이장은 출마자 두 군데 그때 묘지 공부하면서 이 이슈도 기억나고 또 찾아가 봤던 기억도 있고요. 이때 본격적으로 두 분이 묘지를 만졌던 두 분은 낙선하고 그러지 않았던 노무현 대통령은 당선됐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또 계기예요. 계기가 연달아 터지는 거예요. 동시다발로 소멸이 완전히 이제 굳어지는 거죠. 엄청나게 이런 동기들이 동시다발로 발생해 버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님 당선이에요. 구치기입니다. 구치기. 문재인 대통령님도 풍수에서 말하는 그런 길지와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당선됐어요. 완전 구치기 들어갔죠. 소멸이 가속화되는 거죠. 몇 개 남은 잔챙이 풍수도 이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완전 굳혀버린 거예요. 이런 구치기가 소멸이 구치기가 되어버리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반대 현상이 가속화되는 거야. 갈등이 폭발하는 거예요. 갈등. 이 한 문화 패턴이 국민 심리가 안정감 있게 왔던 그 부분이 허물어지니까 일대 방황하는 거죠. 엄청난 방황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컨대 2022년 선거 환경에서의 벌어지는 사건들은 갈팡질팡처럼 보이는데 이슈가 옛날 이슈와 좀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은 다 그로 인한 후유증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묘지 장례는 더 큰 후유증이에요. 대버블이에요. 대붕괴고. 저도 장례 장묘하는 입장에서 이 부분 잘 추스려야 될 거예요. 그래야 우리 거라도 조금 묻히지. 그렇지 않으면 개판된다고 봐요. 그래도 오늘의 결론입니다. 풍수 소멸과 함께 장례 장묘 환경도 갈팡질팡 후유증이 심하다. 그게 오늘의 결론입니다.